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남긴 이 유명한 말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52년 즉위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70년간 왕관의 무게를 홀로 견뎌온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요. 그녀는 평생 꽃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문제, 해리 왕자의 독립선언 등으로 많은 소가리를 하기도 했죠. 오늘은 왕관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다 최근 남편 필립공을 따라 하늘나라로 떠난 세계 최장 제2군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그녀가 첫눈에 반한 남편 필립 공작. 2020년 영국 왕실에 일어났던 최고의 경사는 해리 왕조와 부인 메건 마클의 첫 로열 베이비 출산입니다. 아기의 공식 이름은 아치 해리슨 마운트배튼 윈저. 그런데 아기의 성을 보면 마운트배튼이라는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윈저라는 말은 영국 왕실의 성이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운트배튼은 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공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그리스 왕가의 일족인 필립공은 영국 브리타니아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어릴 적 릴리벳이란 이름으로 불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모인 조지 6세 부부가 브리타니아 해군사관학교 시찰을 하게 되면서 큰딸인 릴리벳도 동행하게 되었고 그리스 왕가의 일족이라는 이유로 필립은 이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이때 릴리벳은 훤칠한 키에 시원스러운 말투의 필립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 후 릴리벳과 필립은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 이들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빠져 깊은 사랑을 나누던 이들은 마침내 1947년 7월 9일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결혼은 필립의 인생의 포기와 갈등의 연속이었죠. 그는 결혼을 위해 왕자의 신분, 자신의 성, 해군 경력 등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게다가 릴리벳의 어머니는 정치적 재정적 기반이 없었던 필립을 나치당원과 결혼한 누나, 독일 혈통의 이유로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짓는 문제를 두고 영국 왕실, 의회와 대립하게 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인데요. 필립은 아들의 이름에 당연히 자신의 성인 마운트배튼을 넣기 원했지만 영국 총리는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릴리벳은 고민 끝에 남편의 입장도 생각하여 마운트배튼 윈저를 함께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의 아들인 아치 왕자의 이름에도 마운트배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조지 6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릴리벳은 1952년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때 필립은 아내인 여왕의 대관식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필립공의 직업은 해군이 아닌 여왕의 남자로 강제 변경이 되죠. 이후 필립은 왕실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아들인 찰스보다 더 낮은 직위를 받게 되고 이에 자존심이 매우 상한 그는 왕실을 떠나 가족을 두고 수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립에게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는데요. 1957년 2월 22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남편인 필립에게 대영 제국과 북아일랜드의 왕자라는 칭호와 함께 대관식을 올려주면서 그의 길을 살려주게 되죠. 그 후 필립공은 왕실 업무를 비롯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필립공이 2017년 고령을 이유로 공직 업무에서 은퇴할 때까지 부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옆자리를 항상 지키게 됩니다. 애증의 다이애나. 평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찰스 왕세자와 사이가 틀어진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혼 후 다이애나는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다 사망하게 되죠. 이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자신의 아들과 이혼한 그녀의 장례식에 소극적인 태도로 남일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다이애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아우르고 왕가의 전통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이애나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여왕을 설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게다가 맏아들 찰스의 바람과 이혼, 다이애나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당시 영국에서는 왕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반왕실 기조로 돌아서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 당시 영국 매체들은 영국 국민 넷 중 한 명은 왕실 폐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죠. 그리고 이렇게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여왕의 처신도 한몫했습니다. 일례로 다이애나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이애나의 자식들인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를 어머니와 추억이 깃든 버킹엄 궁을 떠나 다른 곳으로 휴가를 보내버리게 되죠. 이를 두고 여론은 여왕을 향해 냉혈한 인간이라며 왕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국민 또한 영국 왕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에게 이 일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감동과 눈물을 원하지. 하지만 난 느낌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나는 가슴에 묻어두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답니다. 국민도 그런 여왕을 원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슬픔을 묻어두고 대범하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과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관리 끝판왕 엄마 대 국민 밉상 아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생전에 철저한 건강관리 속에 아들 찰스 왕세자보다 오래 살 것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자기관리에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연, 탄수화물 자제, 하루 식사를 4끼로 나눠 소식하는 등 이러한 여왕의 철저한 건강관리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는데요.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군의 보급 차량 운행을 맡는 등 영국 육군으로 활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게다가 입헌군주국의 국왕으로서 정권을 담당하진 않지만 국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실제로 총리들이 여왕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적절한 행동을 통해 내각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마가렛 대처 총리가 여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려 아련을 신청할 때마다 수십 분을 기다리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주장하던 포클랜드 전쟁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크게 내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보통 여왕은 통치 기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거의 없었지만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불만을 드러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러한 행동들은 암묵적으로 영국 내각 정책에 영향을 끼치며 분리만화 지배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여왕의 죽음으로 그녀의 아들 찰스 왕세자가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했지만 다이애나와 이혼, 카밀라 파커볼스와의 불륜, 고령의 이유로 영국 국민에게 인기가 시들한데요. 60년이 넘게 왕세자로 살며 여러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찰스 3세. 그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처럼 왕실을 잘 이끌어 또다시 영국 왕실의 부흥기를 이끌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물탱이!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22년 9월 8일 96세의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25세의 왕위에 올라 70년을 재위하면서 많은 현대사와 마주하며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준 그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요즘 희미해져가는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견뎌온 왕관의 무게를 통해 되짚어 보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